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그 관저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제 옆에 있는 김종혁 의원께서도 저 만찬 자리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주변 거기 있는 참석자들에게 출근길 문답을 준비하려면 새벽 내가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다 봐야 되는데 내가 무슨 새벽 3시까지 청담동 술집에서 동백아가씨 부르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가짜 뉴스니까 저 신경들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저렇게 내용이 전해지자 좀 저 발언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그 술집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대통령이 5시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데 어떻게 3시까지 술을 마셨겠냐. 그걸 예. 믿어야죠. 대통령 말씀을 믿어야죠. 예, 믿어야죠.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진짜 나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김남국 의원은 아니 새벽 5시에 조간신문 보는 분이 어떻게 청약통장이랑 구직 앱도 모르세요. 차라리 술을 새벽 5시까지 먹고 조간신문 보고 잡니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어떻습니까? 김종혁 의원 뭐 저 만찬 자리에도 참석을 하셨고 윤 대통령의 저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들인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우선 그 김남국 의원은 그 야당의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이 제도 속에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고 대통령도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분인데요. 최소한의 예우는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우는 갖춰라. 아니 차라리 새벽 5시까지 먹고 조간신문 보고 잡니다라고 얘기를 해라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말씀 이렇게 함부로 하셔도 되나요? 너무 심하신 말씀을 대통령에 대한 권력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인데 저런 식의 너무 조롱 섞인 말씀하시는 거 보기 안 좋고요. 저도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은 저게 어떤 얘기가 나오다 했냐면 이제 아침에 도어 스태핑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도어 스태핑에서 무슨 질문이 나올 줄 몰라갖고 저는 5시 반으로 들었는데 5시였는지 뭔지 왜냐면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얘기했으니까 네네. 5시 반에 일어나고 그걸 다 봐야 된다. 신문 봐야 신문을. 되는데. 왜냐면 네.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저쪽 그 국정상황실이나 홍보수석실에서 뭐 다음날 뭐 이런 질문 나올 거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죠라는 거 이런 것들이 오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아침 5시 반에 이런 것들을 다 검토 보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 건데 적어도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을 정치 초년생으로서 좀 말 표현이 정치인답지 않고 세련되지 않고 좀 거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없는 사실 저렇게 만들어서 더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마시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5시 반에 일어나서 뭐 신문 보고 그 했다는 그런 사실 말 자체를 우리들끼리 한 얘기였는데 네. 그거를 자기와 같이 하는 여당 그 지도부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남국 의원이 뭔가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 비법은 이름하여 연애 비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이른바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라. 그러면 그 여자가 아이 그 계단 막 걸어서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숨이 거칠어? 라고 물으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어. 승강기 타면 당신의 목소리가 끊어질까 봐 라고 답하시오. 이게 연애 비법이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이 글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 일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글을 보고 웃거나 연애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주변에는 아무도 안 웃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 후원을 안 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단비 변호사는 그래도 좀 미소를 보이셨어요. 후원금 내실 겁니까?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네, 지금 한 여러 차례 봐서 좀 재미가 약간 반감돼서 반감됐어요. 네, 덜 웃음이 여러 번이나 또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글이기 예. 때문에 처음에는 연애 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김남국 의원이 저것을 연애 비법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좀 유머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으려고 하는 의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앞으로의 그러한 비전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후원금을 얻었었으면 그러니까 후원금을 유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젊은 세대다운 후원금 유치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이게 좀 약간 화제가 되자 뭐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화제가 될 줄 아셨습니까? 전혀 화제가 될 줄 몰랐고요. 예. 후원금을 이제 모금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3번이나 있었잖아요. 사실 후원금 모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좌진들이 이제 그냥 평범한 의원님들이 보통 이제 평범한 문자를 발송하는데 예. 그걸로는 후원금이 모금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는 위트 있는 글과 함께 후원금을 부탁드렸는데요. 아니 그거 아주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그 글을 보고 웃으시면 후원금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예영 평론가도 목소리 나오는 중에 웃으셨어요. 후원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뭐 예. 예전에 보수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새 분장을 했었습니다. 홍그리버드라고 해서 그거 뭐 언론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이제 보수당이 너무 노후되고 재미없다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 성격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용기다라는 좀 평가가 많았고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뭐 로봇 총리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 정도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누리꾼들 반응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더군요. 긍정 평가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결국 돈 받으려고 저러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들이 있으실 겁니다.